임지영 기자, 새해 첫 시간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우와, 쨍하고 했던 나, 태양광주. 올해 태양광주에 쨍하고 해가 뜰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태양광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했다. 이런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 그 태양광 모듈 설치량이 40기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8%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해 이제 과잉 공급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이제 수요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 또한 12월 달부터 상승 반전했는데요. 2012년 10월 달에 이제 1킬로당 19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얼마 전에 19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뭐 폴리실리콘만 오른 것이 아니라 네. 셀, 모듈, 웨이퍼 다 오.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이 태양광주 침체 아주 오래됐었는데 OCI 월봉만 봐도 이게 65만 7천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 깨고 15만 원도 깼었는데 지금은 19만 1천 원, 20만 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미국에서는 이 태양광 투자의 어떤 열기가 엄청 뜨거웠다면서요. 네, 이미 작년에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양광주를 제가 점검을 하면서 쭉 봤더니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 창업자 있잖아요. 네. 창업자 앨런 머스크가 사촌과 함께 만든 솔라시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솔라시티가 현재 시가총액 2위 태양광 업체로 올라섰고요. 태양광 업체 썬파워와 썬에디슨은 지난해 약 27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야, 썬파워, 썬에디슨, 270%. 네. 참 미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 오른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식들이 그냥 날아갔군요. 그러니까 유럽이 조금 네. 그 태양광 수요가 줄면서 미국이 굉장히 또 그 수요를 많이 받치는 그 나라로 대체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국 업체들한테 좀 발전소 그 수주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또 좀 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좀 우려는 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과하다 이런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좀 과한 측면도 있다. 네. 네, 상승이 과한 측면이 그러니까 상승이 있다. 과한 측면도 네, 있다. 네. 그런 얘기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상승이 일부에서 좀 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때 이 국내 기업들도 태양광 네. 다음 세대 먹거리다. 네. 너도 나도 많이 뛰어들었다가 네. 급기야 웅진이 망하기도 하고 네. 별별 일들이 많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태양광 이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 네, 한번 좀 그러니까요. 짚어봐 주시죠. 네. 사실 제가 2010년도쯤에 화학업계 출입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화학업계 핫 이슈가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게 정말 핫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하다가 이제 공급 과잉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3년 동안 20기가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은 한 40기가가 늘어난 거예요. 이제 과잉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빠졌고 또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를 생산하면서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본격적인 다운사이클이 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전 세계 태양광 3분의 2 수요를 차지하는 유럽이 경기가 그동안 좀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 3년 사이에 한 30% 가까이 수요가 유럽 쪽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다면은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제 좀 태양광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원전 사태가 있었고요.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이제
반덤핑 덤핑. 관세. 네, 예. 반덤핑 관세. 관세를 매기면서 수출이 안 되니까 자국 업체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내수 시장 확대를 했고요. 미국은 RPS,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서 태양광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럽 줄어든 수요가 미국, 일본, 중국 이 수요로 대체되면서 좀 지난해 이렇게 좀 비슷해진 상황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수요가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태양광이 업황이 좋아지고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주가 상승이 지금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당히 나름 이 복잡한 태양광 산업을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딱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네, 아주 쉽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제가 공부가 많이 되네요. 옆에서 네, 듣다 보니까. 네. 방송을 이렇게 쉽게 해야 돼요. 예. 재미있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들한테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 중국의 수요가 이제 살아났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상당히 좀 이제 그 사이클에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예, 이렇게 업앤다운이 이제 심하죠. 네, 예, 이렇게 했다가 바닥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위로 이제 네, 사이클이 방향을 틀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반짝인 건지 아니면 좀 쭉 지속될 건지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게 반짝 뭐 단기 반등은 아닐 것이다. 네. 일단 성장세가 연간 17%에서 18%까지 한 2016년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배경으로는 지금 태양광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 시장이 이제 2016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는데요. 2016년도가 되면 포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 태양광 이 업앤다운 이 좀 사이클을 좀 짚어보면 과거 한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확 꺾어졌고 독일이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줄이면서 업황이 정말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2010년, 11년 상반기까지 피크를 쳤죠. 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부진한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이 확실히 역사를 아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또 임 기자가 또 태양광업계에 직접 출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출입을 조금 해서 예,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태양광 사업에서 돈이 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발전 쪽으로 좀 많이 네, 이동을 네, 했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요 나라에서 자기들 회사에 좀 이제 큰 발주를 다 준다, 몰아준다. 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게 조금 우리 업체들이나 볼 때는 좀 이렇게 계륵이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네, 사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국 업체들한테 발주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다른 나라 업체들한테 좀 발주를 많이 안 하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본격적으로 샌안토니오 이게 텍사스에 있는 그 도시라 그러더라고요. 네. 41메가와트 그 규모의 농구로 유명한 도시 아닌가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라고 해. 그 저도 이제 스포츠에 약해가지고 NBA로. 네. 예. 41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이미 준공을 하고요. 네. 전력 생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직접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16년도까지 4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완공해서 CPS 에너지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또 미국 내 다른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다른 국가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국내 이외에도 뭐 국내 사업 진행 많이 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컬도 뭐 솔라원이라든지 하나큐셀 많이 인수를 했잖아요. 네. 수많은 우려 속에 인수를 했는데요. 수많은 지금 우려 속에. 예, 네, 그 솔라원은 아직도 조금 우려가 있지만 그 큐셀
를 통해서 하와이와 멕시코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OCI나 하나케미칼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 S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에너지가 S에너지? 네네. 네. 이게 90년대 말에 원래 삼성전자 사업 부문으로 있던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무슨 회장 그 사장님께서 이 사업 부문을 분사해서 모듈 중심으로 회사를 이끌어 오다가 2000년도 중반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국내에도 RPS가 이제 RPS 사업이 도입이 되면서 발전 사업을 시작했고요. 근데 발전 사업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사실 성과를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들도 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OCI 한화, 삼성 에버랜드, LG CNS 뭐 다 대기업들이 돈 된다 싶으니까 다 들어오고 있는데 모든 것을 대기업이 할 수 없는 만큼 또 니치마켓 공략한다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만드는 넥솔론, 웅진에너지 등이 있는데 이제 시황이 턴을 하게 되면 조금 뭐 흑자 전환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주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네, 네. 한번 그걸 한번 좀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일단 막 업앤다운이 막 심한데요. 일단 좀 태양광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출입할 때만 해도 2010년 이 당시만 해도 태양광 그러면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폴리실리콘, 뭐 셀, 모듈, 웨이퍼 이 재료들에 대한 이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별로 돈이 안 된다. 발전 사업을 직접 해서 발전소를 직접 지으면서 자기네들의 그 물량을 직접 소진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패러다임 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최지환 NH증권 연구위원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가 보조금에 좀 의존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일방적으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메이저사들 같은 경우는 본 영업에서 적자에서 소폭 흑자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즈니스 상황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알파로 저희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그다음에 고효율 셀을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렇게 샌안토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OCI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이제 발전 사업을 좀 활발하고 할 수 있는 OCI나 S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향후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는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 덩컨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였던 것 같은데 덩컨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재미있게 안정감 있게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자, 태양광주 토픽을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짧게 좀 한번 네. 어떤 종목을 좋은지 최지환 연구위원께서도 예, 꼽아주셨지만 네. OCI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일단 뭐 글로벌 태양광 시황 탑티어인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탁월한 제조 원가 때문에 시황 회복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 미국과 국내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매출이 250억 가량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16년에서 2017년 요 정도가 되면 매출이 한 발전 사업 규모가 10배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화케미컬 꼽아주신 전문가들도 조금 몇 분 계셨는데요. 2012년에 큐셀 인수를 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독일의 거점 확보를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중국 생산 시설을 합치면 글로벌 셀 업체로서는 세계 3위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하나 큐스를 통해서 발전 사업에도 이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솔라시티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매수 이렇게 썼나 봐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7.3% 올랐네요. 다른 태양광주는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네. 솔라시티는 올랐는데요.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골드만삭스야 미안하지만 솔라시티를 지금 사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또 반박도 네. 하고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이 지금 뭐 제가 1년 차트 띄워놓고 있는데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뭐 52주 최저가가 13불이에요. 근데 지금 최고가는 67불.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네. 이게 200%가 뭐예요? 한 30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와, 1년 만에. 네. 근데 참, 저렇게 올랐어요, 저렇게. 예. 테슬라 모터스 그 창업자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진짜 이쪽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네. 뭐 그쪽 그 자동차 쪽에 뭔가 참 탁월한 네.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 인사이트가 환경에 있는 굉장히 것 관심이 많으시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지만 탐험 넘어가서 우리 임지은 기자님께 짧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